저는 평생 아내를 믿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부부와도 가족처럼 지냈어요.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갔고, 아이들 결혼식에는 나란히 앉았어요. 우리 넷은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금이 생겨났을 때도 저는 그 금을 외면했어요. 설마가 사람을 속인다는 말을 알면서도요. 시작은 사소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볼 때 낯선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껐어요. 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예전처럼 포근하지 않았어요. 끝이 너무 빨리 끊겼어요. 그 끊김이 제 가슴에 남아 밤마다 서늘한 바람이 되었어요.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던 날, 저는 봤어요. 아내와 친구 남편의 눈빛이 마주치고 너무 빨리 피하는 장면을요.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날 이후 잠이 얕아졌어요. 새벽이면 천장 모서리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설마는 매일같이 제 귓가에서 커졌어요.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돌아오는 길의 향수 냄새는 제가 모르는 향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베란다로 나갔고 목소리는 낮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마음을 달랬어요. 하나, 둘, 셋. 지금 말해버리면 모든 게 깨진다. 그러니 오늘은 참자. 하지만 숫자를 아무리 세어도 불안은 줄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느 밤 친구 집 골목을 일부러 돌았어요. 커튼 사이로 얇은 불빛이 새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봤어요. 커튼 뒤로 겹쳐지는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제 아내였어요. 다른 하나는 친구 남편이었어요. 그림자는 포개졌다가 천천히 풀렸고 다시 가까워졌어요. 제 심장은 귀를 때리며 쿵쿵거렸고 발바닥은 돌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평온한 척 물었어요. 어제 어디 있었냐고요? 아내는 그냥 친구와 있었다고 했어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넷이 다시 모였을 때도 같은 눈빛이 오갔어요. 모두가 웃는 자리에서 저만 혼자 속으로 부서졌어요. 결정적인 날은 예고 없이 왔어요. 퇴근길에 집에 들렀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본능처럼 친구 집으로 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아내와 친구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어요. 젊은 연인처럼 빛나는 얼굴. 그 얼굴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갈라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묻지 못했어요. 말문을 열면 내 삶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밤 결국 말했어요. 당신 어디 있었어요? 누구랑 있었어요? 아내는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 곁에서 나는 여자로서 사라져갔어요. 그는 나를 다시 여자로 보게 해줬어요. 그 말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두 번 찔렀어요. 배신의 칼, 그리고 내가 놓친 시간의 칼. 왜 하필 그 사람이었냐고, 왜 하필 내 친구였냐고 저는 소리쳤어요. 아내는 울기만 했어요. 대답은 울음속으로 스며들어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얼음장이 되었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섬처럼 살았어요. 시계 초침만 크게 울렸고 식탁 위 숟가락 소리는 쇳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제 앞에 앉아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면 떠나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남고 싶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용서와 분노가 제 안에서 맞부딪혔어요. 그때 창밖에서 그림자가 보였어요. 친구 남편이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휴대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곧 초인종이 울렸어요. 짧게, 그리고 다시 길게.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손이 떨렸고 제 심장도 요동쳤어요. 저는 현관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어요.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거기 서 있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만 얘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못했어요. 그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거실의 라디오가 작은 잡음을 냈어요. 아내는 제 등 뒤에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우리는 셋이 서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숨을 세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다가 삼켰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 삶이 부서졌다는 말, 지금 당장 꺼내버리고 싶은 말. 대신 저는 의자를 끌어와 거실 한가운데 두었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말로는 서로를 더 베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자고 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디까지였는지, 이후를 어찌할 건지 거짓없이 쓰자고 했어요. 종이 위에 잉크가 번졌어요. 아내는 지난 봄이라고 썼어요.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는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다가 마음이 무너졌다고 썼어요. 저는 적었어요. 나는 의심했고 확인을 두려워했다. 친구의 이름은 종이에 오르지 않았지만 우리 넷의 시간이 종이 위에서 뒤틀렸어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썼어요. 이후를 어찌 살 건가? 아내는 남고 싶다고 썼어요. 떠나라 하면 떠나겠지만 남으라 하면 이름으로 여자로 다시 서보고 싶다고요. 그는 책임을 지겠다고 짧게 적었어요. 저는 썼어요. 시간, 조건, 확인.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 그게 우리가 겨우 붙잡을 수 있는 달이라고요. 서명을 마치자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더 길게.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 골목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친구였어요. 그녀가 계단을 올라와 우리 현관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눈이 보였어요. 붉고 단단했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노래가 끊겼어요. 거실의 불이 아주 잠깐 깜빡였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친구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나도 말할 게 있다고. 그리고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프린트한 메시지 캡처 몇 장과 날짜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모르는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켜 있었어요. 숨이 무겁게 흔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끝내자고요. 오늘은 도망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의자 하나를 더 가져와 원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원 안에 앉았어요. 각자의 죄와 상처, 사랑과 분노를 원 안에 내려놓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자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주차장의 다른 각도 영상을 찾았다고요. 보고 싶지 않으면 끊으라고, 보고 싶다면 지금 메일을 열라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네 사람의 눈이 제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말했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일을 열려는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진실은 오늘 끝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메일을 눌렀어요. 화면이 흰빛으로 번졌고 첫 프레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려던 그 순간 전기가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모든 화면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넷의 숨만 남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밤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했다고요.